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결혼 13년 차 IT 업계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익숙했고, 작은 단서에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자 본능이었습니다. 늘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감정에 휘둘리는 걸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모든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분석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계산하고 분석해봤지만 어떤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업무상 회식이 잡혀 있었고, 평소처럼 늦게까지 술을 마실 거라고 아내에게 미리 말해뒀습니다. 새벽쯤 들어갈 거야. 그렇게 전하고 자리를 가졌는데, 저녁 초입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들어오긴 하는 거야? 왜인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도 회식이 있으면 알아서 귀가할 시간을 조정했는데 굳이 먼저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새벽쯤 도착할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도 별로였고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리를 불러 예상보다 훨씬 이른 자정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그 정적, 아무도 없는 어둑한 거실, 안방 문을 열어보았지만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된 채 아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강렬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그리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집이지. 온몸이 굳었습니다.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 집에 없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텅 빈 공간이 뭐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들키지 않도록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 술자리가 일찍 끝났어. 지금 가고 있어.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아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히 들어와. 전화가 끊긴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집 근처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1시, 한 대의 승용차가 조용히 집 근처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량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며 어둠을 가르자 제 심장도 함께 두근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천천히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저 차에 타고 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벌기 위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순간 쌍라이트를 켜고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지만 저 역시 상대방에게 노출될까 두려워 더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차가 지나가고 저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자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화장은 지우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러나 아내는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어. 저는 씻고 나서 세탁실에 갔다가 빨래 바구니에서 낯선 속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밤꽃 냄새,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집에 있다가 나갔으니 집에서 한 건 아닌 게 확실한데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집 근처 차로 10분 거리, 출퇴근길에 항상 지나치던 모텔. 기가 차올라 분노도 슬픔도 충격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심스럽고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아내는 요즘 부쩍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샤워를 하러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눌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아내는 핸드폰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샤워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여성 청결제. 분명 예전에는 아내가 직접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내 산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대. 이런 거 자주 쓰면 오히려 균형이 깨져서 더 안 좋대. 그랬던 아내가 갑자기 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아내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향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끔 선물해줬던 고급 향수조차 너무 강해서 어지럽다며 손도 대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는 매일 아침 향수를 뿌렸습니다. 단순히 손목이나 귀 뒤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살짝 뿌리고 옷에도 여러 번 겹쳐 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좋은 냄새를 맡게 하고 싶다는 듯이. 어느 날 아내는 향수를 바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어때? 요즘 이 향이 너무 좋더라. 그러고는 저에게도 슬며시 향수병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한번 뿌려봐. 남자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저는 조용히 향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향수 좋아했어?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얼마 전에 친구가 선물해 줬는데 우연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계속 쓰게 되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어울리네. 아내는 싱긋 웃으며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고 저는 천천히 향수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향기가 옅어질 때까지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리고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직감을 발휘해 아내의 스마트폰을 간접적으로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아이폰과 제 아이패드는 동일한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의 찾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흘렀을까? 제 손에 들린 아이패드 화면에서 아내의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 제가 생각한 집 근처 그 모텔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후 아내의 위치가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괴로운 마음을 달랠 겸 아내의 의심을 지울 겸 혼술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상간남이 다녀간 모텔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혹시 모텔 직원이나 사장을 매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장소에 가면 뭐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결제하고 들어가서 살펴보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셋톱박스 뒤에 랜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목록에 IPC-AMXXX 같은 낯선 네트워크가 잡혔습니다. 방 불을 끄고 스마트폰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렌즈에서 희미한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텔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구나. 그 즉시 저는 네트워크 분석 앱을 실행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흔히 쓰이는 공용 와이파이 외에 분명 누군가가 설정한 비공개 IP 주소가 잡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텔은 불법 촬영을 하는 곳이었고 내 아내와 그 남자는 이미 그들의 타깃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직원과 대면한 저는 그들이 불법 촬영된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모텔 직원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내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려고 온 건데
우연히 이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당신에게도 위험한 일이에요. 나도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 원하는 걸 주면 함구하겠습니다. 직원은 사장님 몰래 불법 사이트 조직과 연루된 상태였고 제 말에 잔뜩 겁을 먹고 결국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모텔을 방문할 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모텔에서 나누는 대화, 행동, 그리고 적나라한 영상.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쥐인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가슴속에서 요동쳤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짓, 시선,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칼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이 제게 상처를 새기는 듯 했지만 고통을 억누르며 화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차분해야 했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필요한 장면들을 골라 편집하는 동안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화면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로 끝을 낼 겁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제가 느낀 이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먼저 아내에게 상간남이 직접 찍은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이용해왔다. 이 영상을 회사 사람들에게 보낼까? 아니면 내 남편한테 보낼까?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내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상간남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인 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영상을 확보했다. 너도 찍혔고 우리 사이트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협조해라. 그리고 영상 한 조각을 첨부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순간 상간남은 자신이 몰래 찍힌 것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와 상간남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겠죠. 아내는 상간남에게 화를 냈을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가 찍었어? 상간남은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말도 안 돼. 나도 협박받고 있어. 하지만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상간남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상간남은 아내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여길 겁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성이는 듯 하더니 마침내 제 앞에 서서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고백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고 거기에는 낯익은 공간이 비춰졌습니다. 모텔방,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 이게 뭐야? 아내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바람을 피웠어. 근데 그 남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나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유혹하고 몰래 촬영해서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어. 나는 천천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치 충격을 받은 듯한 눈빛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영상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분노에 찬 듯한 목소리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 그리고 조용히 떨리는 손. 저는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처럼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아내는 무너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두 손을 모으고 절박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영상 좀 해결해줘. 당신이 IT 쪽이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 이거 퍼지면 나 진짜 끝장이야.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내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덜덜 떨며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마치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다시 보는 건 끔찍한 일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애써도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를 속이기는 쉬웠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으니까. 아내는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일부러 프로그램 코드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명령어들을 입력하며 무언가를 해킹하는 척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작게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다크웹에서 온 건지 확인해 볼게.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과 화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다행이야. 아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입에 가져가며 저를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 영상이야. 실제 유포된 건 아니고 가짜 링크야. 내가 이미 차단했어. 아내는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긴장과 공포에 질려있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진짜 퍼진 건 아니야?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응, 내가 막았어. 그러자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그리고 저는 천천히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내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당신은 매번 아무렇지 않게 나를 속였지. 저는 작게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단순한 실수였다고? 내가 그저 나쁜 놈한테 당한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그걸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내는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멍청했어.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날 떠나지 마.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경찰에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모텔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모텔은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촬영 조직은 적발되었고 그 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니까. 아내는 여전히 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깨졌지만 연민이 남아있는 걸까요? 혹은 눈치 보는 아내를 옆에서 보고 싶은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아내는 저에게 매달리는 느낌입니다. 아내는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분간은 제 방식대로 이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